여기서 이제 시리 꺼지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로컬 버튼, 로컬 버튼 3000번 하시면 리액터 뜨죠? 리액터 이렇게 뜨고 있죠? 이렇게 뜨는데 좀 약간 뭐 이게 점점점점 좀 나오고 좀 디자인이 좀 별로죠? 그래서 이거 부트스트랩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부트스트랩 목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적용하시려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구글링 하셔가지고 부트스트랩 5.0 하셔가지고 5.0 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부트스트랩 관련된 거는 나올 때마다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사이트 부트스트랩 5.0 하셔가지고 시작하기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목록은 어디에 있냐면 알려드릴게요. 컴포넌트 쪽에 있습니다. 목록 컴포넌트 열어보시면 요 안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고 버튼도 있고 배지도 있고 경고창도 있고 드롭다운 목록 그룹 여기 있네요. 제가 원하는 거 목록 그룹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이쁜 디자인의 목록 그룹들이 나오죠. 클릭하시면 목록 그룹 나오죠. 컴포넌트 쪽에 펼쳐서 목록 그룹을 찾으시면 됩니다. 부트스트랩 5.0이죠. 내리면 쭉 내리면 기본 예시 있죠. 기본 예시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요거를 복사하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게 복사하는 거죠. 그대로 이거 복사하는 거죠. 그대로 싹 복사해서 아니면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복사가 되었으면 되죠. 이거 싹 복사해서 요 안에다 넣는 거죠. 요거 대신에 요거는 일단 주소로 박아놓을게요. 요 안에다 넣는데 넣고 나니까 지금 UL 태그가 밖에 있죠. UL 태그가 밖에 있으면 그죠. UL 태그를 밖으로 빼낼게요. 여기 UL 태그 있죠. UL 태그 있으니까 이거 밖으로 잘라내기 딱 가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UL 태그 밖에 있죠. 잘라내기 가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만 있으면 되죠. 반복문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반복문이니까 LI 때 하나만 있으면 얘가 계속 반복하면서 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on 아이템이 지킬 거잖아요. 그죠? 이거 대신에 student name 이걸로 student name 이렇게 하면 이제 부트스트랩 디자인이 적용되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위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디자인이죠. 이거 긁어서 붙여넣기 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부트스트랩 사용할 때 제일 깔끔한 방법이죠. 계속 복사 붙여. 이런 거 클래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찾아서 사이트 들어가서 어디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부트스트랩 5.0 구글에 딱 쳐가지고 첫 페이지 있죠? 시작하기 부트스트랩 5.0 들어가서 쭉 내려서 보시면 컴포넌트 이거 딱 쳐가지고 클릭 하시면 밑에 쭉 내리면 목록 그룹 있죠. 목록 있죠. 요거를 클릭 하면 여기 나오죠. 딱 내려서 기본 예시입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싹 긁어가지고 쫙 하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코딩하시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넣어놓고 이제 아까 이 태그에서 부트스트랩으로 넣어놓은 태그에서 요것만 싹 넣고 그 다음에 키도 넣어야 되겠네요. 키도 싹 넣고 하시면 되겠네요. 뒷면은 줄바꿈 하셔가지고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디자인이 좀 이뻐졌죠? 이뻐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보여가지고 또 보내드릴게요.
자세히 부분만 보내드릴게요. 앱은 필요 없고, 앱은 잘 하시니까요. 거기서 다들 잘 하세요. 또 최상위 부분 앱은 생략하고 부분만 보내드리는 부분을 넣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트 스트랩 사이트 들어가서 쓸만한 거 없나 이렇게 보셔가지고 복사 붙여. 됐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질문 주시면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됐죠? 그럼 다음 얘기해요. 아시죠? 다음 예제는 저기요, 이제 폼으로 가겠습니다. 폼. 이제 반복 조건은 어느 정도 했고요. 이제 폼만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했던 불러보기에서 어려운 폼 말고요. 쉬운 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폼부터. 폼 예제로 가겠습니다. 폼은 뭐 양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뭐,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배우가 전부 다 폼이죠. 입력 양식. 그래서, 요거는 새로 하나 만들죠? 따로 만들 수 있는 예제가 많죠? 예제 뭐 엄청나게 많네요. 하나, 둘, 셋, 8개나 되네. 이거 많죠? 그러니까, 새로 한번 그리고 리액트 서버 내리시고요. 폴더를 따로 하나 0050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터미널 열기. NTX, 크리에이트, 리액트, 0050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여기 02 리액트 200에서. 그러면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다 만드신 분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별 모양이 잘 뜨는지 확인해 보시고. 별로야, 그러면 005 해보자. 스타트 안 해도 될까? 부트스트랩으로 하면 되니까. 퍼블릭의 index.html 있죠? index.html에 CJ만 하나 복사해 봅시다. 004번에 퍼블릭 열어보시면 부트스트랩 있죠? 여기 링크, CJ 링크, 5.0 복사
4번 예제 있죠? 4번 예제 public 폴더 열시면 index.html 있죠? 여기 보시면 부트스트랩 CDN이라고 하는 링크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헤더 쪽.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서 005번에 그대로 붙여넣기 식으로 합니다. 요걸 하셔야 부트스트랩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셔야 부트스트랩 사용하실 수가 있죠. 네. 해서 여기 index.html 있죠? 여기에 열어서 이거는 005번이죠? 005번 지금 새로 만든 거 돼서 이게 헤더 쪽에 이제 타이틀 빈지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엔터 치고 넣어봅시다. 이렇게 옵션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SRC 밑에 컴포넌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폴더 SRC 밑에 컴포넌트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SRC 밑에 이렇게 준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index.html에는 005번 만들어서 005번 퍼블릭 열어서 index.html에는 여기에 링크를 하나 걸어주시고 이때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네,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식 컴포넌트 이름은 sign-up.page 하트키를 아래 붙이기 근데 그럼 폼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 먼저 드릴게요. HTML 넣어주세요. HTML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HTML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쌓여있죠? 여기에서 HTML 드릴게요. 얘를 리턴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div 있죠? div 요 안에 복사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사전 정리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HTML 넣어주시고 HTML 적으면 이렇게 돼 있죠? HTML 복사한 게 폼이거든요. div 아래다가 넣어주시면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끝나셨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지금 폼에 보시면 지금 밸류에 뭐죠? JSX 표현식으로 해가지고 중괄로 해가지고 name하고 gender라는 변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부터 만드셔야 돼요. name하고 gender 변수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한데 변수 name
변수 정의. 네임은 let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use state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use state를 쓰시면 이 함수를 쓰시면 항상 위에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임포트를 리액트 두 개 맞죠? 이렇게 임포트를 하셔도 되고 요거 갖다가 요 위에다가 같이 콤마 하셔가지고 실행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두 개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 다 쓰셔도 되고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 한 줄에 다 쓰셔도 되고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다가 유스의 스테이트를 추가로 해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되고 유스 스테이트 변수 정의할게요. name 하고 name의 값을 저장할 set name. 그렇죠? 줄 복사해서 이번에는 어떤 변수냐면 젠더 변수. 그래서 젠더는 여기도 젠더 이렇게 하고요. 셋 뒤에다가 젠더 하고 여기 낙타투기법 B 젠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이 젠더 젠더는 초기 값으로 남자로 할게요. 남자. 젠더는 무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돌고 M은 요거는 저희 그 전에 기터브 실수를 했잖아요. 그때 보고 뭐 모듈이 하나 깔린 거예요. VS 코드.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M, U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기터브하고 VS 개발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동되거든요. 기터브 저번에 원격 저장소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거랑 지금 연결이 돼요. 이 개발. 그러면 여기 뜨거든요. 이거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고 하셔도 돼요. 저번에 이제 기터브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고 했잖아요. 근데 VS 코드에서도 바로 됩니다. 바로 됩니다. 기터브 데스크탑 이용 안 하고 VS 코드를 이용해서도 바로 기터브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마 모듈이 하나 깔린 것 같아요. 깔려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그래요. 빨리 됐죠? MU 뭐 이렇게 뜨는 거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이제 기타부 때문에 그렇죠. 빨리 됐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여기 변수 정의하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죠? 스테이트 요 변수. 자동 변수를 하는 거고 자동 변수 하는 거고 항상 여기에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리액트가 장점이 구분하면 갱신도 있겠지만 장점이 데이터 바인딩을 할까요? 데이터 바인딩 엄밀히 말하면 잠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 값이 변경되면 화면 자동 갱신입니다. 그래서 변수 값이 예를 들어서 남자에서 여자로 딱 바꿨다 하면 화면에서 바로 자동으로 여자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면 자동 갱신을 해서 이게 리액트의 장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분. 중간에 뭐 클릭 이벤트를 걸어가지고 값을 변경을 해버리면 화면에 다시 뭐 바닐라나 제이코리 같은 경우에 다시 그 위치에다가 찍어줘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스토리 라이트 이런 값을 써서 찍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화면 그냥 자동으로 바뀐 변수 값이 딱 보이죠. 그게 이제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고 이게 리액트의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면에서 값이 변경되면 화면 값이 변경되면 변수 값도 같이 변경되나 하면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안 리액트에서 안 돼요. 그래서 변수 값을 변경하면 화면이 자동으로 똑같이 변경이 된 화면에 딱 찍히는데 근데 화면 값이 변경이 되면 변수 값도 같이 변경이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코딩이라는 게 화면 값은 A로 돼 있는데 변수 값이 B로 돼 있으면 오류가 나잖아요. 그 계산이나 뭐 여러 가지 오류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면 값과 화면이 값이 변경되면 A 화면의 값이 예를 들어서 화면입니다. 화면에 A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변수도 A로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화면은 A인데 변수가 그대로 B로 남아있으면 이게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의 값을 변경했다 하면 화면의 값이 변경된 값이 뭔지를 딱 찾아서 변수에다가 같이 딱 넣어주는 절차가 필요하죠. 요거를 어떻게 해주느냐? 화면에 지금 A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A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초 변수 값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A로 화면에서 변경을 했다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변경한 A 변경한 이벤트를 받아서 이벤트를 조사해서 가져와서 그 값이 A인 걸 확인해서 요거를 그 값 A를 어디에 넣느냐면 셋 있죠? 저희 위에 변수에 연결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etName이라고 하면 setName에다가 매기면서로 요 A를 딱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A 변경 이벤트를 조사해서 가져와서 그 A 값을 요셋 있죠? 위에 요 변수 있죠? 변수에 저장할 때 항상 옆에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함수에 매기면서로 딱 넣어줘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최종 화면값 A와 변수 A가 일치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set name이라고 해서 이걸 set라고 하는데요. set 함수에다가 변경된 그 값을 매기면서 딱 넣어줘야 서로 일치가 딱 됩니다.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리액트는 자동으로 안 해주거든요. 뷰에서는 요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요 코딩이 필요 없죠. 요 코딩이 필요 없는데 리액트에서는 이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단반량 데이터 바인딩, 변수값이 변경되면 화면 자동 갱신. 요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요거 변수값 변수값 변경했다. A로 변경했다 하면 화면의 자동 갱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setName에다가 A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화면에 A로 보임. 이거였죠? 그죠? 이거였습니다. 그죠? setName에 A를 넣어서 화면에 A로 보이게 만드는.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A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그 값을 갖고 와서 setName에다가 A를 넣어줘야 돼요. 반대로. 이거는 먼저 넣고 화면 갱신되고 얘를 화면에서 값을 가져와서 setName이라는 함수에다가 매기면서로 넣어줘야 돼요. 거꾸로 됐죠? 이게 왔다 갔다 맞아야 돼요. 근데 리액트는
한쪽만 됩니다. 변수의 값만 변경하면 화면은 자동 갱신해 주는데 화면의 값을 변경한다고 해서 변수의 값을 자동 갱신 안 해주기 때문에 요 값을 가져와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설이 그렸네요. 해볼게요. 그래서 해봅시다.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값을 입력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 입력창 있죠? 인풋으로 이루어지는 입력창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타입이 텍스트고 밸류에는 지금 name이라는 변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인풋창에 밸류에 위에 있는 변수 있죠? 네임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데이터 바인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인풋 양식에 화면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이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밀어 넣으려고 그래요. 요 양식 이름이라는 요 입력 양식은 요 변수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ame이라는 변수랑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value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name이라는 변수와 이름 입력 양식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데이터 바인딩인데요.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입력 양식이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name의 값을 이렇게 넣으면 화면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네? 이게 데이터 바인딩.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 바인딩 이렇게 해가지고 name 하면 이거 똑같잖아요. name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name 하면 name의 위에서 세트에다가 AAA 넣으면 여기 AAA 찍히잖아요. 그렇죠? 찍히죠? 요게 어디로 갔냐? 이제는 입력 양식 속성 있죠? value라는 속성에다가 넣어가지고 연결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전까지는 그냥 아무 화면에다가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name의 값을 AA로 변경하면 이게 AA가 찍혔죠? 그대로 이걸 잘라내기 해서 밑에 있는 입력 양식 밸류 속성이 뭔지는 아시죠? 밸류가 텍스트에 보시면 입력 양식 입력할 때 강태경 이렇게 치면 그 강태경이라는 값이 밸류라는 속성에 들어가잖아요. HTML 속성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리액트의 변수인 name과 연결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시 이거 지우고 이렇게 있어요. 이 밸류랑 속성은 이해하시나요? 밸류랑 속성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시면 그 다음 이해가 안 되죠. 밸류라는 속성을 모르는데 그 다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밸류라는 속성이 모르는데 얘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죠. 밸류라는 속성이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밸류라는 속성이 뭔지를. 이건 HTML 시간에 잠시 얘기해드렸고 자바스크립트 시간에도 얘기해드렸는데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띄워볼까요? 에러는 안 나나? 에러는 안 나나? 띄워볼게요. 리액션을 띄우면서 한번 봅시다. 여기 폼은 자주 쓰기 때문에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항상 하잖아요. 그때 입력 양식을 꼭 씁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별 모양들한테 지금 이거 띄워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지? 사이너. 다시 컴포넌트를 부모 쪽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부모 쪽에 지금 여기 CSS로 날려버리고요.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부모 쪽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안에 헤더 있죠? 헤더. 이것도 싹 다 지워주세요. 싹. 지우고, 여기 자식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컴포넌트 뭐 만들었죠? 지금 뭐 만들었네요? 사이너 만들었잖아요. 사이너 이거 만들었죠. 넣어주시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넣고 나서 이제 임포트 하셔야 되지. 임포트
사실 컴포넌트 인포트 그래가지고 사인업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포트 해주는 거 뜨죠?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차시 컴포넌트 뜨겠죠? 뜨고 한번 봅시다. 밸류라는 속성이 뭔지 봅시다. 그걸 이해해야지 다음이 되죠.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띄워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이름. 남자, 여자. 셀렉트 박스네요.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 바이딩을 안 해놨고요. 입력 양식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놨고요. 아무것도 안 해놨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되죠. 네, 남자. 해보겠습니다. 조작해볼게요. HTML이 이렇게 돼 있죠? HTML 입력 양식 이름 필드 있고, 라벨, 이름 필드 있고요. 이 안에 input 해가지고 입력 양식이 있습니다. 이름. 보시면 이름 있네요. 이름. 요거죠? 요게 입력 양식입니다. 첫 번째 입력 양식. 아시겠어요? 이건 아시겠죠? 이거 HTML 배웠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AA. 네, 여기서, 풀지 안 되네. 이게 안 되는군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하면 됐네. 여기서 인풋 양식 있죠? 여기서 밸류가 뭔지 잘 보십시오. 여기 AA를 넣으니까 여기 AA가 출력이 됐죠? 이해하시나요? 밸류가 무슨 속성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 홍길동 이렇게 넣어서 저장 하면 여기 홍길동 찍히죠? 밸류가 뭔지 이해되시나요? 입력 양식에 그 박스에 있는 값입니다. 아시겠죠? 밸류가 뭔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다음이 됩니다. 다음이. 홍길동 말고 그러면 장길산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장길산 찍히죠? 여기 뭐라고? 여기 밸류 속성입니다. 그죠? 입력 양식에 입력한 값. 입력 양식에 입력한 값이 밸류 속성입니다. 이 밸류 속성.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하셨죠? 그러면 밑에는 셀렉트 박스죠? 밑에 셀렉트 박스입니다. 밑에 셀렉트 박스. 남자로 되어 있죠? 남자. 밸류가 지금 남자로 되어 있죠? 셀렉트 박스. 입력 양식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다 밸류에다가 값을 넣으면 화면에 이렇게 입력 양식이 보입니다. 그죠? 보이죠? 화면에서 입력하면 또 밸류의 값이 들어가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 지금 밸류의 값을 넣으면 화면에 이렇게 보이듯이 화면에서 값을 입력하면 밸류에 반대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이거 쌍방향 이해하셨죠? 그러면 밑에는 셀렉트 박스입니다. 셀렉트 박스에 지금 남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밸류에 남자로 되어 있어서 지금 남자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여자로 하겠습니다. 여자라면 여자로 선택되죠? 이해하셨나요? 셀렉트 박스의 밸류 뭔지 다시 요거를 남자로 하시면 남자로 최초의 남자로 보이잖아요. 남자로. 요거를 또 셀렉트 박스 밸류는 뭐냐면 남자 하시면 남자로 보이고 여자 하시면 여자가 선택돼서 보입니다. 여자가 선택돼서 기본적으로 여자가 이게 셀렉트 박스의 셀렉트 박스 선택 상자라고 하죠. 선택 상자에 먼저 선택된 값 그게 밸류기. 그래서 요 밸류는 뭐냐면 먼저 선택된 값이죠. 이게 밸류입니다. 여자로 선택하면 여자가 선택돼서 보이고, 그죠? 남자로 하면 남자가 선택된 걸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밸류가 뭔지. 요거를 이해하셔야 다음이 됩니다. 다음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리액트랑 연결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풋 양식에서 밸류가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네요. 요걸로 이제 데이터가 화면에 보이고 들어가고 밸류가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러면 얘를 리액트랑 연결하려면 리액트 연결을 어떻게 하죠? 중괄로 JSX 표현식이잖아요. 중괄로 이렇게 해서 금방 이 밸류를 화면에서 값을 입력하면 이 밸류로 값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요 들어오는데 이 값을 리액트에 있는 변수 네임 있죠? 네임 만들어놨죠? 이 네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화면에
값을 딱 입력하면 요 안으로 쏙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네임에다가 값을 넣으면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장길산 보이시나요? 리액트에서 장길산 이렇게 요 네임이라는 변수를 장길산이라고 이렇게 넣어놨죠? 초기값을 넣었죠. 그 다음에 요 네임을 밑에 input 상자의 밸류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장길산 화면에 장길산 보이죠? 똑같죠? 그 다음 위에 장길산 말고 홍길동 이렇게 초기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네임에 딱 들어와서 이 네임이 여기로 딱 들어와가지고 밸류에 홍길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화면에 홍길동 이렇게 보이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게 데이터 바인딩. 이게 데이터 바인딩이에요. 데이터 바인딩. 그죠? 리액트와 데이터 바인딩을 한 거죠. 입력 양식. 입력 양식. 그 전까지는 그냥 여기 화면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을 했잖아요. 화면에다가. 네임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 했잖아요. 그죠? 화면에다가. 이렇게 하면 화면에 홍길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디로 갔죠? 이제? 입력 양식의 밸류에다가 연결합니다. 입력 양식의 밸류에. 이해하셨나요? 예, 그냥 화면에 찍었던 거로 그냥 입력 양식의 밸류에 연결했고, 밸류에다가 값을 넣으면 입력 양식 안에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금방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셀렉트 박스도 지금 이거를 복사해서 지금 남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자. 요거를 이렇게 말고 리액트의 변수랑 연결을 하겠습니다. 리액트의 변수 지금 이름을 뭐라고 해놨냐면 젠더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는 초기치 남자를 넣어놨죠. 남자. 그죠? 젠더 안에 남자를 넣어놨죠. 그러면 젠더를 내려와서 여기다가 데이터 바인딩 이렇게 하시면 이 밸류의 값은 이제 젠더랑 연결이 됐고 젠더에서 남자를 하면 남자가 저장하면 남자가 선택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자로 바꾸면 여자 이렇게 바꾸면 여자가 선택되겠죠. 이게 데이터 바인딩. 여셨나요?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됐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리액트에서 변수값을 변경하면 어떻게 변수값을 변경하면 화면 자동 갱신은 잘 됩니다. 그죠? 이걸로 끝이죠. 화면 자동 갱신 됐어. 근데 문제는 여기 화면 값이 변경되면 변수값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코딩하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거를 코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의 값이 변경되면 변수도 값이 변경되게 만들어 주려면 이벤트를 걸어야 돼요. 어떤 이벤트? 인풋에는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입력된 값이 변경될 때마다 감지하는 이벤트, onChange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값이 변경될 때마다 변수에다가 밀어 넣어줘야 돼요. 요 name이란 변수에다가 값을 밀어 넣어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가 필요합니다. 함수명은 뭐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요. 이걸로 적을게요. handle change name. 네. 함수명은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클릭 이벤트랑 비슷해요. 클릭 이벤트랑 비슷한데 이거는 입력 양식이라서 키보드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onChange 이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나 뭐 여기서 연습해봤죠. jQuery나 여기서 onChange, onInput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입력 양식의 값이 변경할 때마다 이벤트가 걸어주는 게 보통 onChange를 많이 걸어주죠. 그래서 함수는 handle change name이라고 이거는 이름 아무나 하셔도 돼요. 함수명이니까 복사하고요. 위로 올려서 또 변수 정의했죠. 요 밑에 함수 정의라고 합니다. 함수 정의. 그래서 nfn 하시면 화살표 함수가 뜨죠. nfn. 네, 요거 하시면 네, 그래서 여기서 금방 만든 함수 있죠? 함수명을 이렇게 넣어주고 만들어 봅시다. 네, 만들어 보죠.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보시면 여기 제가 예를 해놨죠? 화면에 A 값을 변경하면 변수에도 최초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변수에도 A 값을 넣어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클릭 이벤트 걸어놨습니다. 클릭 이벤트가 아니고 onChange 이벤트 걸어놨습니다. onChange 이벤트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onChange 이벤트 걸어서
여기 화면의 값을 변경을 하면 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벤트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서 그럼 요 안에다가 뭐를 해야 되나요? 요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1번 A 변경 이벤트 조사해서 가져오고 그 값을 set name에다가 넣어줍니다. name 또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A의 이벤트 변경 이벤트를 조사해서 가져오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릭한 애, 지금 현재 이벤트가 걸려있는 애의 값을 저장하는 객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함수 중에서 객체 중에서 현재 이벤트가 걸린 객체가 있는데요. 현재 이벤트가 걸려있는 객체를 가져오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면 이벤트 타겟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요게 현재 이벤트가 모든 이벤트입니다. 클릭부터 시작해서 마우스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현재 뭔가 이벤트가 걸렸다 하면 요 안에 딱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요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진짜 들어오는지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요, value. 또 매기변수로 이벤트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매기변수 이벤트 넣어주시고 로고 눌러고 해서 이거 하나 찍어보고요. 이벤트 타겟이 현재 이벤트가 걸린 객체, 온체인지 이벤트가 걸린 객체입니다. 그 객체의 value라는 게 뭐냐면 금방 말했죠. value가 뭐였죠? value, input 태그의 value 뭐였죠? 현재 화면에 입력된 거, 그죠? 이 value. 이벤트 타겟이 현재 이벤트가 걸려있는 애는 온체인지, 그죠? 온체인지 걸려있는 애인데 얘를 선택했어요. 얘를 선택했는데 얘 중에서 속성이 많죠? 타입도 있고 네임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 value만 가져오면 value만 가져오면 저희 초점은 지금 value잖아요. value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벤트 타켓의 value를 가져와서 찍어보고 그 다음에 set name에다가 저희 그 값을 어디에 넣는다고요? set name 요 값을 어디에 넣는다고요? set name에다가 이벤트 타겟의 value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현재 이벤트 타겟 value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현재 입력된 요 값은 현재 화면에 입력된 값이 이벤트 타겟 value가 되는 거죠. 이벤트 value는 현재 화면에 입력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어디에 set name에다가 넣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화면에 있는 값이 변수로 들어가는 거죠. 화면에 있는 값이 변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요거까지 자동화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요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되죠. 요거를 안 해주고 있어. 화면의 값을 변수에 반영하는 거. 그게 자동으로 안 되죠. 변수의 값을 변경하면 화면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똑같이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요 밑에 젠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도 똑같아요. 젠더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온체인지 이벤트를 하나 걸어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도 온 체인지 이벤트를 하나 걸어서 함수는 이름 아무나 하면 된다고 했죠? 핸들 체인지 요번에는 젠더라고 할게요. 젠더라는 값이 되는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핸들 체인지 젠더 요 함수를 만들어서 체인지 걸었죠? 만들어서 위로 좀 올려서 이게 셀렉트 선택 상자 이벤트 함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위랑 똑같습니다. 위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벤트 하나 넣어주고, 선택 상자 같은 경우에는 젠더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연결해놨잖아요. 데이터 바인딩이 젠더입니다. 젠더. 데이터 바인딩이 젠더입니다. 그래서 셋네임이 아니고 위에 보시면 젠더 변수 옆에 세트가 뭐죠? 셋 젠더죠? 셋 젠더. 요거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젠더하고 연결이 돼 있죠. 데이터 바인딩 젠더니까 셋 젠더랑 젠더에다가 이벤트 타겟 밸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게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패스워드든 뭐든 다 똑같아요. 어떻게? 온체인지에다가 요거 함수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똑같이 카피해서 이벤트 타겟 밸류를 어디에? 세터 관련된 세트에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셋 패스워드나 뭐 이런 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일정해요. 그래서 한 번만 잘 아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결과를 보면 네. 네, 여기서 콘솔을 하나 열어봅시다. 콘솔 좀 로고에 저희가 걸어놨죠? 보이시나요? 엑셀로 가지고 짱짱짱짱 보이시나요? 이게 콘솔에 지금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다 지우고 콘솔 좀 로고에 지금 하나 걸어놨죠? 콘솔 좀 로고에 하나 걸어놨죠. 그래서 이벤트가 걸릴 때마다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통 찍혔죠? 똥 보이시나요? 계속 이제 탐지해가지고 계속 콘솔을 찍고 있죠? 여기 뭐라고? 이벤트 타겟 밸류입니다. 아시겠죠? 밸류. 요 밸류의 값은 이벤트 타겟이 현재 이벤트가 걸려있는 애를 선택을 하고요. 그 중에 밸류라는 속성 계속 강조하잖아요. 밸류라는 속성 뭐라고요? 그 화면에 입력된 값. 그게 지금 콘솔을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남자도 이거 바꿔볼까요? 여자로 딱 바꾸면 여자로 지키죠? 네. 여자를 다시 또 남자로 바꾸면 또 남자 지키죠? 요게 이벤트 타겟 밸류입니다. 이벤트 타겟 밸류. 됐죠? 여기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보죠. 여기까지만 하고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시면 거의 90% 준비한 건 다 있네요. 요것만 이어서 보시고 이해하시면 질문 주시고요. 소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작을 해보시고요. 사인업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해했으면 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그리고 빼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콘솔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려고 주석으로 막아서 너무 지웠습니다. 한 줄만 필요하죠. 그게 온체인지에는 밑에 있는 이벤트 가지고 한 줄만 필요합니다.